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늘기만 하던 중국 인구가 드디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85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은 건국 이후 딱 두 번뿐입니다. 1961년 대약진운동에 따른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아사했을 때와 이번 2022년 딱 두 번입니다. 대약진 운동 때는 기근 때문이었지만 지난해 인구 감소는 출산율 자체가 떨어지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유엔은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서는 시점을 2027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인도가 세계 인구 대국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도 중국을 거슬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인구였습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탄탄한 내수시장 덕분에 중국 경제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바닥을 찍었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차지하던 역할을 인도가 넘겨받고 있는 분위기 속에 인도와 중국의 인구 역전 소식은 중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배터리 업계에 엄청난 악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얼마 전 이륙 직전인 비행기에서 중국산 배터리로 추정되는 보조 배터리가 폭발하는 장면이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된 것입니다. 좌석 사이에서 빨간 불길이 일렁입니다. 놀란 승객이 도망치라며 소리치자 기내가 술렁입니다. 지난 10일 타이완의 한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승객이 가지고 올라탄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기내에 있던 목격자는 현지 언론에 펑 하는 소리가 났고 곧 이상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륙 이후에 발생했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 화재는 지금까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에서도 승객의 가방 속에서 보조 배터리가 터지며 불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떠나 홍콩으로 가던 여객기가 보조 배터리 폭발로 베트남에 비상 착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배터리의 원료인 리튬이온은 압력을 받으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은 붙이는 짐에는 넣지 못하고 반드시 가지고 타야 합니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 보조 배터리에 비행기 반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계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거린메이 코발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중국 배터리 업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 7일 중국 장쑤성에 있는 거린메이 코발트 보조 공정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린메이는 중국 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선두주자이자 세계 최대의 리튬 배터리 재활용 제조업체인데요. 중국은 2013년부터 전기 자동차 산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미 초기 배터리들이 폐배터리가 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공장들의 안전성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폐배터리와 관련한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CATL의 배터리 회수업체인 후난 방푸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2년에는 간수성에 있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창고 안에는 폐리튬 배터리가 무려 200톤이나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서 화재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폐배터리를 모아놓은 배터리 재활용 공장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폐배터리 공장들이 과연 안전과 환경 문제를 고려나 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의 악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과 중국 당국의 불협화음도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는 천하가 CATL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는다면서 CATL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해 독점적 위치에 올라서자 업계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을 지낸 런쩌핑은 CATL이 업계 경쟁자를 부당한 행위로 억압하는 일은 없는지 당국이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 거대 기업에 대한 이런 식의 비판은 당국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마윈의 엔트그룹을 손보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최근 CATL과 중국 당국의 불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CATL이 미국 포드와 손잡고 미국의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했는데 CATL의 탈중국은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습니다.
포드는 현재 테슬라에 이어 미국 전기차 판매량 2위로 올라섰지만 미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만으로는 물량이 부족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협력사인 한국의 SK온과 켄터키주 및 테네시주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온 공장의 물량은 2025년 이후에 양산되기 때문에 그 전에 물량이 필요했고 CATL과 협력까지 고려했는데요. 하지만 CATL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차기 공화당의 대선 주자를 꿈꾸는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가로막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포드와 중국의 협력 관계는 안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CATL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한하지 말 것을 버지니아주 경제개발청에 지시했습니다. 기업인 출신인 영킨 주지사는 미 공화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갖은 악재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체해 오는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설 잠룡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최근 공화당 후보들은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영킨 주지사가 CATL 공장 유치를 거부한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앞서 틱톡 및 위챗이 중국 공산당의 채널이라며 정부 소유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공화당 당권 주자들의 중국 견제가 계속된다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모두 미국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CATL은 미국에서도 외면당하고 중국 당국에는 밉보이는 최악의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중국 배터리 산업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은 화재 위험 없는 배터리 기술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전기연구원의 차세대 전지연구센터 박준우 박사팀과 부산대 박민준 교수팀은 기존 레독스 흐름전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화재 및 폭발 위험 없는 저렴한 차세대 전지 상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독스 흐름 전지는 기존 2차 전지와 달리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과 전기를 저장하는 부분을 구분했기 때문에 출력과 용량의 독립적인 설계가 가능하고 전지의 대용량화가 가능합니다. 또 화재, 폭발 위험도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레독스 흐름 전지의 주요 핵심 소재인 바나듐은 우리가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는 비싼 가격의 금속인데요. 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전압도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가 상용 리튬 2차 전지보다 낮아 효용성이 10에서 15%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 연구팀은 비싼 바나듐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급도 안정적인 망간과 아연을 써서 레독스 흐름 전지를 연구했고, 한국이 개발한 이 기술은 신개념 레독스 흐름 전지 기술로서 앞으로 대용량 전지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전문 국제학술지 에너지 스토리지 머티리얼스에 게재됐는데요. 한국은 광주에 있는 레독스 흐름전지 시험 인증센터를 활용해 이번 개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화재 위험이 없는 배터리는 분명 배터리 시장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분명히 기술은 한국이 가장 먼저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기술 유출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 기술을 빼내가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쓸 텐데요. 화재 위험 없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 이후 중국으로의 유출을 막는 것이야말로 한국 배터리 업계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